안녕하세요. 성호 육묘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약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약훈을 많이 심었는데 올해는 약훈을 워낙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여기다 전번에 봄에 영상 찍을 때 여기다 한 줄 심었었는데요. 날씨가 무척 가물어 가지고 이게 한 포기도 살지 않고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라본 적은 처음인데요. 그래서 제가 봄에 심다 남은 거를 그냥 버리지 않았는데 그게 그냥 포트에서 살아 있어 가지고 제가 어제 여기다가 한 11포기인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거를 어제 심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심은 거는 그 약훈에 대한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 비를 맞으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척 많이 컸는데요. 그래서 제가 약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약혼이 이 작물이 약혼 작물이 키우기가 쉬운 것 같지만은 이 재배 방법을 알으셔야 되는데 이 재배 방법을 제대로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약혼을 심었다가도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아마들 많이 안 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늦게라도 약혼을 심어서 좀 약혼 심는데 좀 여러 가지 잘 되게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약혼을 많이 심어서 이 싹을 내서 이제 또 이제 봄에 이제 팔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약혼은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첫째 벌레도 전혀 안 먹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병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토질도 그렇게 가리는 편이 아니고 너무 땅만 질지 않으면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병이 없고 벌레가 먹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꾸기가 쉽고요. 그리고 봄에 심으면은 설이 오기 직전까지 1년에 한 번만 심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약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 종류는 이제 약혼이 옛날 먼저 나왔던 약혼 종자가 있고 이제 요즘 몇 년 전부터 나온 거는 이제 약혼이 이제 땅이 좀 나쁘거나 너무 질거나 좀 토질이 안 맞을 때는 약혼이 덜어 터지는 게 있었는데 이 개량한 약혼은 제가 심어보니까 좀 덜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약혼을 심으실 때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비싸도 일반 약혼보다는 안 터지는 약혼도 있으니까 되셨으면 안 터지는 약혼을 심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혼은 제가 이제 심어 보면은 이 고구마 두둑보다 더 높이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 두둑은 전번에 이제 좀 크게 한 편인데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비가 맞고 다지는 바람에 좀 두둑이 좀 낮아졌는데요. 가능하면 뭐 약혼들은 이렇게 많이 안 심고 그냥 몇십 포기씩 심으니까 뭐 적게 심는 사람은 10포기도 심고 이제 많이 심으시는 분은 뭐 이제 몇십 포기도 심으시는데 물론 이제 대량으로 많이 재배를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파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각 텃밭에서 이제 몇 포기씩 심으실 때는 이 약혼 그 이제 그 두둑을 만드는 걸 가르쳐 드리게 되면 가능하면 많이 심는 거 아니니까 두둑을 좀 이거보다 더 높이 이렇게 긁어 올리시고 이 약혼은 이 뿌리에서 뿌리 채소기 때문에 이 뿌리에서 이 땅 속에서 약혼이 생기기 때문에 이 두둑이 작게 되면은 약혼이 많이 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혼은 고구마처럼 생겨가지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흙이 없게 되면은 약혼이 이제 정식을 하고 이제 조금 크면서 이제 뿌리를 잡아서 약혼 생기는 뿌리가 이게 이제 막 동서남북으로 여러 갈래를 뻗어 나가 가지고 약혼이 굵어지게 되는데 이 흙이 없으면은 약혼이 뿌리만 굵어지게 되고 약혼이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은 이 두둑을 좀 높이 하시고 이 땅 속에서 생기는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이 비닐을 그래도 이 가운데 좀 하얀 줄 들어간 비닐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풀을 좀 제거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이 가생에다 부직포에서 이만큼 덮으시면은 하얀 비닐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혼은 심게 되면은 병이 없이 잘 자라기 때문에 금방 이 약혼은 보통 한 뭐 잘 되면은 2m까지도 크기 때문에 뭐 그늘이 들기 때문에 설사 하얀 비닐을 하셨다 그래도
중간에 비닐을 들게 되면 흙만 얹어주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혼 거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약혼은 가능하면은 이 비료는 뿌리시지 마시고 퇴비를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비를 많이 내시고 퇴비를 내실 때는 충분히 깊이 잘 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섞지를 못하고 약혼을 심게 되면은 가스 피해를 받으니까 미리 좀 한 20일 전에 해 놓으시고 흙을 충분히 퇴비와 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퇴비 뿌리시고 부흥사도 조금만 뿌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석회 성분이 있어야 되니까 석회를 좀 뿌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석회가 없으시면은 용성인비를 적당히 뿌리시고 노타리를 치시던 아니면 사비로 파시던 아니면 소시랑이라도 잘 파셔가지고 두둑을 고구마 두둑보다는 한 뼘 정도 더 높게 하시고 비닐도 보통 1m짜리를 까시지 말고 조금 더 넓은 비닐을 까셔야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약혼을 켜보게 되면은 이 대가 이렇게 굵어가지고 한 1.8m에서 2m까지 자라기 때문에 이 두둑이 작으면은 약혼을 크게 많이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 캘 때도 사비로 멀찌감치 이 몇 번 찔러가지고 캘 정도로 약혼이 많이 안기 때문에 두둑을 꼭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혼은 이제 그렇게 해서 심으시면 되고요. 이 거리는 내가 땅이 넓다고 하면은 한 40cm 정도 띄어도 되고요. 진짜 어쩔 수 없이 약혼을 심게 되고 거림이 적다고 생각하실 때는 30cm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가능하면은 흙도 많이 긁어 올리시고 퇴비를 좀 많이 내셨다면은 한 40-50cm 띄셔서 심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심는 거를 예를 들어서 한 폭을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비닐 멀칭을 하고서 심기 때문에 이 얕게 심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얕게 심게 되면은 이 땅속 뿌리 채소기 때문에 뿌리 흙 속에서 안해야 되는데 얕게 심게 되면은 약혼이 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약혼을 이게 약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심으신다고 보면은 보통 흙이 한 요만큼 묻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모종삽으로다가 이렇게 깊이 흙을 몇 번 파내시고 이 약혼을 깊이 심어야 되겠습니다. 얕게 심게 되면은 약혼이 덜 안기 때문에 이렇게 파내시고서 이게 이제 얼마큼 이 약혼 대라 그러면 이것도 한 이 정도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땅 속에서 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위에 흙만 한 지만 올려놓게 되면은 뭐 약혼은 이제 그 이상 더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밑거름만 하시고 서리 올 때 캐기 직전까지는 추비료도 주시지 말고 그냥 내비둬야 됩니다. 뭐 병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물을 대실 수 있으면 물이나 좀 고랑에 대주시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1년 동안 이 생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올마냥 가물어서 이게 뭐 죽을 정도라면 몰라도 약혼은 이 생명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여기가 워낙 이 밭이 좀 높고 이제 올해는 여기다 제가 이제 물을 못 댔기 때문에 이제 말라 죽었는데요. 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드문 것 같습니다. 이제 애리가나면 비가 왔었는데 그래서 약혼은 이제 심으시게 되면은 가능하면은 거름도 주시지 말고 약도 주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지도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약혼은 이 대가 튼튼하고 억시기 때문에 전혀 뭐 쓰러질 염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염려하시지 말고 하여튼 두둑만 높이 하시고 퇴비 위주로 하고 미량 요소만 조금 넣고 두둑을 높이 하고 심으시면은 약혼은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은 이제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병은 없으니까 약은 뿌리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 약혼은 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그 건강에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마그네슘이나 아니면 뭐 칼륨 이런 게 좀 많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말하자면 혈압도 좀 낮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당을 낮추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당뇨에도 굉장히 이제 효과가 좋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은 이제 잎도 버리지도 않고 이거는 가을에 이제 서리 오기 직전에 이 대공하고 이파리까지도 아마 말려서 아마 뭐 차를 끓여 드시든지 아니면 삶아서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혼은 이 대도 버릴 게 없고 또 이 약혼 열매도 이제 잘
드시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약혼 이 무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혼을 따게 되면은 그 가운데 무깅이 덩어리가 남게 되는데, 그 덩어리는 혹시라도 종자를 하실 분들은 집 안에 화분이나 그런 흙 속에다 잘 묻어 놓으셨다가 봄에 이제 2월 달이 되면은 그 무깅이에서 싹이 트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싹을 떼어서 다시 포트에다 흙을 담아서 키우게 되면은 아마 저기 모종이 나오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에서 하기는 이제 쉽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좀 한번 실험 삼아서 해보실 분들은 그 무깅이까지 버리지 말고 화분 같은 데다 땅속에 깊이 묻어놔서 얼지 않을 정도로 잘 보관하셨다가 눈을 띄어서 이렇게 포트에다 옮겨 놓게 되면은 몇 폭 심을 거는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은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이 수확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이 약혼은 이제 보통 서리가 이제 지역에 따라 약간씩 틀린데요. 이제 경기도 지방은 좀 이 중부 지방보다 서리가 좀 일찍 오게 되고, 또 남부 지방은 이 중부 지방보다 서리가 좀 늦게 오게 되는데요. 여기 저기 천안 지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보게 되면 서리가 빨리 오는 애는 11월 말이나 그때쯤 서리가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약혼은 이제 물론은 이제 봄에 심어서 이 성장기에 잎이 잘 크고 이제 한 1.5m에서 2m까지 이제 자란 후에 이제 찬바람이 불 때 주로 이 약혼이 많이 굵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혼은 고구마 캘 때 캐시면 안 됩니다. 고구마 캐는 것보다는 조금 늦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든 농작물은 무 배추를 빼고는 서리를 맞게 되면은 이 동해 피해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빨리 저장이 안 되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혼도 실험 삼아서 일부 몇 포기를 서리를 맞춰서 캐봤는데요. 서리를 맞추게 되면은 캤을 때 금방 썩지는 않더라도 한 2, 3개월 보관을 하게 되면은 냄새가 나고 보관이 오래 안 되고 썩더라고요. 그래서 약혼은 만약에 일기예보를 들으셔가지고 서리가 온다고 그러면은 서리를 절대 맞춰서는 안 되고, 서리 오기 직전 하루나 이틀 전에 이제 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을 캐실 때는 가위를 하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삽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약혼을 이제 삽으로 들썩들썩 해서 이제 캐서 흙을 살살 털은 다음에 가위로 잘라야 그 뚝뚝 뛸 때 이게 크게 안 떨어지고 또 예쁘게 떨어지니까 가위로 꼭 자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약혼은 따서 그 후구에다 정 놓으시고, 다음은 한두 시간이라도 물기가 마른 다음 일반 종이박스에다 담게 되면은 또 이 종이박스가 이렇게 약간씩 흔들리면서 또 이제 그 껍데기가 까지게 되면은 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가능하시면은 그 스티로폴 상자가 많이 있는데요. 그 스티로폴 상자에다가 신문지를 바닥에 한 서너 너덟 겹, 한 5겹 정도 이제 두툼하게 바닥에다 깔고, 그 약혼 캐서 잘라서 후구에 널어놨던 거를 거기다 가만히 지그작으로 잘 담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그 스티로폴 뚜껑을 닫아서 너무 훈훈한 데에 보관하시지 말고, 아니면 그 적당한 얼지 않는 뭐 베란다나 아니면 창고나 좀 서늘한 곳에 뚜껑을 닫아서 잘 보관을 하시게 되면 그 약혼이 마르지도 않고 싱싱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약혼도 물론 스티로폴 속에 있는 거는 잘 뭐 영하 1, 2도에서는 얼지를 않는데, 만약에 겨울에 추울 때는 얼지 않는 곳으로 들여놔야 됩니다. 만약에 얼게 되면은 또 보관이 오래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걸 꼭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보관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약혼을 이제 그 캐서 어느 분은 약혼이 금방 캐서 금방 뭐 캐는 날 칼로 까서 드시게 되면 아무 맛이 없는데요. 무맛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분들은 약혼을 캐서 금방 드시는 줄 알고 약혼을 캐서 까서 드셔보고 맛이 없다고 어느 분은 다 캐서 버리고 간 분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나 아는 분이 그 약혼을 많이 주워다가 보관을 잘해서 잘 드셨다고 이제 그런 분도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약혼을 캐실 때는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혼은 캐셔가지고 최하 20일에서 한 달 정도를
그 스티로폼 상자에다 잘 보관을 하셨다가 이제 한 20일이나 한 달 후에 약혼이 드시고 싶으실 때 약혼을 뚜껑을 열고 한 2개고 3개고 꺼내서 물에다 잘 닦으셔가지고 조그만 소쿠리나 쟁반에 담으셨다가 놔두게 되면 한 3, 4일 지나게 되면은 이 약혼이 약간 시들게 됩니다. 시들게 됐을 때 하나 까서 드셔봐가지고 단맛이 있을 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씻혀서 2, 3일 뒀다 이제 드실 때 굉장히 이 겉은 시들었어도 드셔보면 배마냥 단맛이 있고 아마 굉장히 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약혼을 캐셔서 뭐 깍두기를 담아서 드시는 분도 계시다 그러고 아니면은 또 적당히 썰어서 뭐 좀 이렇게 부치거나 튀겨서 드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혼은 이제 여러모로 다 건강에 굉장히 좋은데 좀 한 가지 드시면서 주의할 점은 좀 몸이 차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아마 적당히 드셔야 또 저는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 약혼은 그 이제 먹어본 사람들 좀 드셔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혹시 마트를 가게 돼도 그 약혼은 좀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약혼은 이제 클수록 해서 상품성을 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약혼은 이제 터진 거는 좀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그 개량한 약혼이 덜 터지기 때문에 좀 상품 가치가 비쌉니다. 그리고 또 약혼을 살라고 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약혼은 이 섬유질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또 칼로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약혼은 이 변비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시면은 약혼을 하루에 한두 개씩 까서 드시게 되면은 변비 개선에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다고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혼이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많이들 심으셨었는데 이 약혼 심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흙도 조그맣게 낮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막 비료도 뿌리시고 그렇게 하고 그냥 저기 흙도 두둑을 낮게 했기 때문에 약혼을 캐보게 되면 또 앉지도 않고 또 모르시는 분은 고구마 캘 때 그냥 미리 캐셔가지고 약혼이 안 와놨다고 이거 별거 아니라고 또 안 심으시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약혼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이 제가 이 약혼을 심으면서 오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내년에는 약혼을 심으실 때 참고로 하셔가지고 약혼을 잘 캐셔서 건강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